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한일 외교 갈등, 확전일까요? 휴전일까요? 내일이 분수령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반도 정세도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우리 하늘로 들어오는가 하면 북한은 다시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김준영 한동대학교 교수를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격동의 한반도 정세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김준영입니다. 뵙습니다. 예. 네, TV에서는 자주 뵀어요. 아, 요즘 네. 바쁘신 시즌 같은데. 네. 아, 이게 벌써 이제 한 달 지났잖아요. 한일 갈등. 네, 그렇습니다. 100년 전 열강들이 각축을 벌이던 구한말 시기를 거론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전반적으로 어떤 구조 변화의 어떤 계기점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네,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을 맞게 되면 뭔가 교훈을 찾기 위해서 과거의 예를 찾는 것이 이제 그렇죠. 보통 자연스러운 반응인데요. 네.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구한말의 질서가 바뀌는 그 시기와 비교한다면 전체 틀에서는 저는 지금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각 보거든요. 변동. 네. 그리고 뭔가 우리 지진대로 얘기했을 때 뭐 이렇게 환태평양 지진대와 뭐가 네, 부딪힌다. 저는 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세력과 미국이라는 태평양 세력이 부딪히는 그냥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에 남북과 미중 일러 국가들이 결국 미래의 어떤 비전으로 어떤 전략으로 살아갈 거냐에 대한 불안함과 네. 또 그런 것들이 다 교차적으로 작동하고 그 안에 지금 사실상 한일 문제가 있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가까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왜냐면 2017년이 네. 사실상 우리에겐 전쟁 위기까지 갔던 거를 17년 위험했죠. 2017년 네네. 위험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저는 지나치게 위기감을 강조하는 거는 오히려 우리에게 역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분명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만큼 우리의 국력이 커졌고 그다음에 여기에 플레이어들이 자기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각축하는 거니까 네.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건데 네. 예, 우리 체력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또 테스트해보는 그런 네, 불가피한 네. 기회도 된 것 같고 한일 갈등 문제 먼저 진단해 볼게요. 오늘 오전에 사실 별로 안 좋은 소식이 들렸죠. 네, 한일 네. 외교장관 강경화 장관 표정이 그렇게 안 좋은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몇 년 관찰을 한 바에 따르면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인가요? 교수님 어떻게 예상하셨어요? 예,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 네. 예상됐던 결과고요. 이것이 단순히 일본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불만을 주기 위한 일종의 공갈포가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이게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네네. 이것이 아주 다면적 이유를 갖고 있거든요. 미국, 일본 국내 정치부터 아까 말씀드린 동북아 질서까지 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계속 안 만나왔던 이유도 네. 있는 것이고 회피했죠, 회피를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네. 작정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네네. 사실은. 네. 보통 이제 일본 하면 그런 게 있잖아요. 미국이 얘기하면 무조건 바로바로 즉각 수용해왔던 게 일본의 패턴이잖아요, 그동안. 특히 아베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중재안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일종의 쌍중단이에요. 이쪽에서 이 조치를 배제하라, 네. 멈춰라. 그리고 뭐 매각 중단하라 이렇게 네. 지금 양측에서 중단하라는 게 미국의 중재안인데 일본이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다른 패턴 아닌가요? 일단 과거와는? 뭐 이거는 아사히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보도이고 뭐 네네. 일본은 부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하고요. 뭐 저는 미국이 그런 중재안을 제시할 가능성은 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중재의 한계점은 뭐냐면 어느 쪽 편을 들기가 곤란하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원칙적인 입장을 낼 것이고 그렇다면 좀 서로가 일단 좀 휴전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쪽의 휴전은 지금 있는 이 재산 환수 조치, 네네. 기업 재산 환수 조치를 보류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백색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이제 내일이죠. 네, 내일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원칙적으로 일단 협상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벌자는 정도의 중재는 저는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 점에서 했는데 그러면 질문하신 것처럼 평소에 일본은 거의 굴욕적인 대미 외교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미국 말을 들었는데 왜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미일 동맹이 갖고 있는 이미 오바마 때부터 시작해서 미일 동맹은 전적으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와는 단절하고 어떤 의미에서 올인을 하는 거죠. 미국에도 올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미국에게 우리 잘해줄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우리가 따라올 때마다 항상 한미 간에 이간질을 했던 것이 일본 외교입니다. 네네네.
한국은 친중 국가다. 그렇게 한국을 얘기를 믿지 하죠. 마라. 음. 친북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 이 모든 문제에 사실은 일본이 발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미국에게 이거는 한미일 군사협력이나 이것을 흔드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부분.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에서 한국 탓을 지금 계속하고 네. 있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볼턴 보좌관이 지난달 20일 일본 방문하고 그 이후에 한국에 왔잖아요. 네. 그때 왜 그 중재안을 제시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누구 편을 들 수 있는 중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칙론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때 그럼 볼턴이 왜 왔느냐? 네. 미국의 존재감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한일이 나빠질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미국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 한미일 사이의 문제를 중재하고 있다는 모습 정도로 보여주는 제스처 일종의 좀. 제스처에 불과했을 거고요. 지금 이 정도로 해서 섣불리 어느 쪽 편을 내용적 중재를 하기에는 그때는 섣불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시는 우리가 하고 있어. 다만 네, 예, 답은 우리도 그렇죠. 모르겠어. 뭐 이런 정도 스탠스. 네, 네. 내일 한미일 외교장관이 3자 회동하기로 예정돼 있잖아요. 네. 뭐 좀 다른 내용이 나올까요? 이게 보면 결국은 시차가 있는데요. 먼저 일본의 결정이 나온 다음에 가기 제가 아는 다음에. 걸 제가 네. 알기로는 한미일 외교장관이 시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맞습니다. 결정이 나고 만날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저는 내일 아마 백색 국가에서 리스트에서 우리를 제외하는 것이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물론 저는 조금의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미룰 가능성은 미룰 조금 있다고 가능성. 보는데 그래도 네. 둘을 놓고 보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제 제외하는 거고요. 네. 제외한 이후에도 만약에 이제 미국이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뭔가 상황 관리 차원에서 아마 하는 의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황 관리 네, 그 네. 이후에 참 미국도 답답하긴 하겠어요. 어느 네. 편을 대놓고 들어줄 수도 없고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지금 분위기 내일 아마 가기에서 철회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 그쪽 전망이 높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방일단 국회 방일단이 갔지 않습니까? 네. 문전박대 당했잖아요. 네, 사실상 네, 네. 이거는 그래도 너무 심한 결례 아닌가요? 일본 사람들 이거는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엄청난 사실은 결례죠. 네, 뭐 있을 수 이건 없는 일이라고 그러니까요. 봅니다. 네. 뭐 굳이 이해하자면 이게 옳다는 말이 아니라 이해하자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가능성은 그러니까 배제 가능성을 높이는 일종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이 네. 결정됐다면 우리가 가서 얘기할 수 있을 때 변화가 없을 거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이 됐을 겁니다. 만나봤자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아마 그게 이제 일본의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전혀 지금 뭐 외교적 결례도 어마어마한 외교적 결례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은데 그래서 나오는 게 지소미아 폐기하자는 거예요. 이 한일 간 군사 정보 보호 협정 우리 줄여서 지소미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가장 먼저 꺼낸 얘기이기도 하죠.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폐기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이해찬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한 입장을 이게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해법? 저는 이게 2012년에 이제 밀실 때문에 한번 이명박 정부 때 한번 실패를 했고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에 그때. 이제 네. 2016년에 됐는데요. 그때 당시도 2016년도 문제가 있었던 게 뭐냐면 결국 그 촛불 상황에서 사실 대행 정부가 이것을 밀어붙였다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16년 11월 23일입니다. 네네네. 이게 된 게. 그래서 그런데 저는 그때부터 엄청 상당히 반대를 했던 사람이고 그에 대한 글을 많이 썼던 네네네. 이유가 뭐냐면 이 지소미아는 미국에서 공공연히 전략가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한미일 삼각 군사 협력 또는 동맹으로 가는 그리고 지역 MD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한미일을 묶는 사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출발점의 입구다, 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네. 저는 한미일 동맹이 군사 동맹 그것도 중국을 적으로만 삼는 한미일 삼각 동맹에 대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를 했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결국 북한 위협에 대한 이제 정보 교환이라는 측면에서 밀고 나갔고 결국은 됐습니다. 근데 미국이 워낙 강하게 압박을 강하게 했으니까. 압박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면에서 왜냐하면 그때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본으로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보다는 우리가 일본한테 줄 수 있는 정보가 훨씬 많고요. 그다음 미국 쪽으로 보면 한국이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만약에 대륙간 탄도탄을 쏘았을 때 미국이나 일본이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미국 같은 경우에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거의 한 30분이 빨라지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훨씬 많고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와서 그것을 폐기시키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거를 한번 안 들어갈 때의 부담보다는 네. 들어갔다가 나오는 부담이 훨씬 크죠. 훨씬 왜냐하면 크죠. 이걸 깨는 입장이 되기 네, 때문에. 네, 네. 그리고 이것이 그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가는 그 과정이 일단 유보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일 군사 보호 협정이 그쪽으로 안 갔기 때문에 구태여 깰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 건데요. 네, 네. 최근에 이게 이제 다시 문제가 되는데 네. 저는 그 지소미아를 폐기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좀 원래 반대했던 것처럼 부담은 지금이라도 있지만 폐기해야 된다. 하나 조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일본이 시작했다는 그런 여론전을 해야 됩니다. 이번 왜냐하면 한일 갈등 사태. 그렇죠. 네. 백색 국가로 그 설정하는 리스트를 올릴 때의 근거가 뭐냐하면 안보 협력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보 협력 국가를에서 빼는 거니까. 네. 지소미아가 안보 협력이고 정부 그렇죠. 보호라면 뺄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깨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 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는 것이라는 그런 여론전을 좀 한 다음에 깨는 게 필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11월 23일이니까 그게 누가를 깨는 게 아니고요. 네. 연장이 90일 전에 아무 말이 없으면 자동 연장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90일 전까지 우리가 자동 연장을 안 하면 그것이 이제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8월 23일까지 사실 시간이 있습니다. 네, 8월 그러니까 23일. 충분히 외교적으로 저는 이것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일본 탓이라는 부분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을까지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뭐 억지가 아닌 게 이 일본에서 안보적으로 한국을 못 믿겠다 해서 먼저 치고 나온 거잖아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 안보의 협력, 서로의 신뢰관계 바탕 속에서 정보라는 게 협력 교류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소미안 유지한다면 일본 스스로 상당히 모순적인지 아닌가. 그 또 맥락에서 하나 더 네. 있습니다. 사실 지소미아 파기로는 일본이 먼저 주장했습니다. 아, 언제요? 한국이 강제징용 그러니까 수개월 전부터 일본이 대법원 이후에. 예, 대법원 이후 일본 일부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는 아니었지만 네네네. 강경파들이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이 이 얘기를 나오니까 거기에 쏙 들어가고 네. 한국이 먼저 깰른다고 지소미아는 우리가 보호하고 싶다라고 오히려 역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당시에는 얘기를 하다가 예. 지금 이게 여론이 안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그 얘기 쏙 들어간 건가요? 들어간 거고 지소미아 미국이 관련해서? 원하는 걸 한국이 깨려고 한다는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폐기가 될 수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3개월 전에 그러니까 8월 23일까지 우리가 이제 파기한다 그러면은 파기가 되는 건데 네. 미국 때문에 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측면이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미국이 원하는 것이었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네. 근데 미국이 하나가 아니거든요. 미국의 전략가들은 확실히 원하는 건데 근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론전을 굉장히 잘 끌어가지 않으면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국이 파기한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이 파기하고 한국이 오히려 미국과 협력을 깼다. 어렵게 한다. 어, 이런 프레임에 빠지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사실 23일이면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많이 않은 것 남는 같아요. 건 아니죠. 네. 북한 문제 짧게 여쭤볼게요. 이 사람들이 계속 미사일 쏘아대고 있어요. 네. 방사포인지 뭐 탄도인지 뭐 이렇게 지금 국정원이 설명하는 건 좀 다르긴 한데 조중통신이 얘기하는 것과 국정원이 오늘 북한이 8월 중에 또다시 미사일 시험 발사 등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제 판문점에 만나서 그동안의 교착 상황을 국면 전환을 했는데 그리고 네. 53분간의 면담을 했죠. 그랬죠. 단독 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미뤄보면 그때 다음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교환할 건지는 얘기 못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실무 협상을 하러 해놨지만 네. 거기에서 협상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기 위한 입장을 가지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계속 시간이 많다 나는 바쁘지 않다. 네, 서둘 라고 필요 없다. 얘기하는. 네, 네. 근데 지금 쏘면서 시간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을 계속 지금 한국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게도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애써 뭐 지금 트럼프는 이거 별거 아니야. 뭐 모든 국가들이 다 하는 그냥 훈련일 뿐, 시험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왜냐면 그걸 인정했다가는 또 국내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트럼프는 그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그런지 지금 유럽 국가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네. 비공식적으로 네. 비공개로 소집을 했어요. 네, 네. 어떻게 될까요? 안보리에서는? 이게 이제 보면 트럼프는 국내 여론보다도 자기의 업적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중장거리거든요. 근데 네.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분명히 유엔 제재 위반이긴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런데 관례상 중장거리가 아니면 추가 제재는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맞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네. 점에서 트럼프의 말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근데 트럼프가 이걸 밀어붙였을 경우에는 자기가 지금 계속 자랑하고 있는 북한의
그 미사일 실험을 유예시켰다는 것이 자기 큰 업적 중에 하나니까 네. 그걸 스스로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짧게 남았는데 그래서 박사님,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일 가기에서 혹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되면은 우리 정부는 강경하게 나가야 됩니까? 뭐 저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현실을 생각하자고 그러는데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그 전에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지만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숙이고 지금 일본이 우리한테 원하는 건 타협이 아니라 굴복이거든요. 굴복은 할 수 네.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약간의 피를 흘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피를 흘릴 각오는 해야 된다. 그러나 협상을 열어놓되 이게 굴복한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온 역량을 모아서 저는 당분간은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7848번님 교수님 말씀처럼 요즘 국제 정세가 좋지 않지만 대한민국이 좀 더 강해지고 국민이 하나가 되는 좋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음이 이럴 거예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동대 김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